제목이 이게 아니었어요. 딴 데서 강의할 때는 더불어 함께 사는 법이라는 강의를 하려고 하는데 저한테 강의를 다 듣고 이메일하는 거예요. 야, 준서봐, 네 강의하는데 주제가 뭔지 모르겠다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난 인식에서 강의를 했는데 그래 딱 말하려고 하니까 그래 또 뭔가 좀 하더라고. 그래서 이 제목을 정하고 좀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책이 있어요. 이 제목의 책이 있는데 좀 어려운 거예요. 이거 쓰지 마시고 이런 거예요. 우리가 매달린 절벽에서 손을 놓을 수 있는 사람. 손을 놓으면 끝없이 추락해서 죽거나 아니면 크게 다치거나 합니다. 자, 근데요, 저는 여기다가 이거를 좀 넣어봤으면 좋겠어요. 장애에 대한 많은 인식이 있다면 절벽에서 손을 놓아도 뚝 떨어져가지고 다칠 그런 데가 없을 거라고. 상징적인 말이에요, 그냥. 그래서 저는 오늘 이 교육을 들으시고 절벽에서 손을 자유롭게 놓으실 수 있으신 분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제 소개를 할게요. 저는 신준섭이라고요. 뇌병면 1급 장애인입니다. 요즘에 1급, 2급 이렇게 표시하지 않아요. 1, 2, 3급은 심환장애, 4, 5, 6급은 심하지 않은 장애 이렇게 표시를 합니다. 근데요, 제가 1급으로 해놓은 이유는 그만큼 심각한 겁니다. 그런 걸 말해주고요. 뇌병면 장애가 뭔지 아는 사람. 뇌라는 말이 들어있잖아요. 어떤 걸 가지면 이 문제가 있을까요? 뇌병면 장애라는 건 뇌졸중으로 장애를 겪으면 뇌병면 장애라고 합니다. 자, 뇌졸중은 뭔지 아는 사람? 뇌 어떤 거? 피가 안 차는 예, 저 학생이 말한 것처럼 뇌에 피가 막히는 혈관이 막히면 뇌경색이라고 합니다. 근데 한 개 더 있어요. 뇌혈관이 파열은 터지는 뇌출혈. 저는 이 뇌출혈로 장애를 갖게 됩니다. 근데 제 병명이 정동맥 기형혈관 출혈이에요. 병명에 보면은 기형이란 말이 있죠. 제 머리 혈관이 날 때부터 기형이었던 부분이 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과거에 뭐 낌새가 없었나 한번 생각을 해보니까 머리가 심하게 저쪽 봤어요. 그리고 주름기를 하는데 오버헤드 나올 것 같은 거예요. 혹시 뭐 유사한 증상이 있다면 병원 한번 가보세요. 저는요 고등학교 3년까지 다 고등학교 3년까지 다 다녔고요. 수능도 쳤고 대학교 입학식도 했고 신입생활중에 하고 며칠 뒤에 병원을 갑니다. 장애는 누구한테 자유롭지 않습니다. 지금 한국 우리나라 장애 인구가 10% 정도인데 그중에 90%는 살아가다 장애를 겪어요. 여기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쪽에 10%가 나중에 장애인이 될 수 있습니다. 거짓말 같죠? 저 방금 말했죠. 수능까지 치고 다 했는데 대학까지 며칠 만에 뇌출혈이 났거든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나가다가 괜히 재수없게 차에 박아서 장애가 생길지 전혀 아무것도 모릅니다. 자, 그리고 제가 제시하는 거 오이예요. 오이 싫어하시는 분 없나요? 오이 다 먹을 수 있어요? 예. 미안합니다. 자, 장애에 대한 정의를 내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이란 다양한 사회 장벽들로부터 봐야 되겠다. 다른 사람과 동등하게 사회생활을 참여할 수 없게 하는 장기간의 시제적, 정신적, 지적, 감각적 손상이 있는 사람들을 포함한다고 합니다. 자, 근데요, 여기서 볼 게
장기간이 잘 가야 돼요. 우리 왜 팔 부러지고 다리 부러진 친구, 감기 걸린 친구한테 야, 너 내 장인이구나. 이제 너 장인이네 이러지 않잖아요. 팔과 다리는 부러진 건 붙을 수 있죠. 감기도 약만 먹으면 나아요. 감기도 약만 먹으면 낫습니다. 장애라는 건 치료하기 힘들거나 치료가 불가능한 것을 장애라고 한답니다. 자, 그리고 장애를 가진 사람을 장애인이라고 합니다. 근데요, 제가 이때까지 보는 게 장애우라고 부르는 사람도 있고 장애자라고 부르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장애우는 우자가 벗우자예요. 만약에 할아버지분이나 아버지분에게 장애우님 이래가지고 님자를 붙인다고 해도 벗우자를 쓰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틀린 표현이다. 아버지 할아버지분에게 쓸 수 없기 때문에 장애자라는 말을 이 나이 드신 분들이 많이 사용해요. 이유가 있습니다. 이게 89년까지는 만든 표현법이었어요. 이게 어떻게 나온 말이냐면은 우리가 일제 치하에 있었잖아요. 해방할 당시에 장애인이란 말이 우리나라에 없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당시 일본에서 쓰던 게 장애자라는 말이에요. 이거를 그대로 가지고 와서 장애자라는 말을 쓰는데 자자가 놈자자거든요. 흔히 놈자자는 사람을 낮춰볼 때 쓴다고 그러더라고요. 이게 어감이 안 좋다 해서 사람 밑자로 고치자 해서 오늘날의 장애인이 된 거예요. 자, 그리고 장애를 가지지 않은 여러분들이 비장애인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저는 장애인이고.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일반이라고 정상이냐 말하면 저는 뭐 되죠? 뭐 어떻게 되죠? 비정상인, 일반적이지 않은 사람인데요. 장애인 이 말을 듣고 뭐 기분 좋으신 분들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장애인이 있을 때만이라도 장애를 가지지 않은 사람들을 비장애인이라고 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 교육을 받을 때 인권위에서 한분이 오셔가지고 많은 실수를 잘못했어요. 그래가지고 되게 혼난 점이 있는데 좀 성격이 있는 장애인 분들 앞에서 말을 잘못하면 좀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이거를 제가 강조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복지관에서 생활을 하는데 장애우라고 부르시는 분도 있고 장애자라고 부르시는 분도 있고 장애가 있으신데 일반인 정상이 아무렇게나 쓰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그분들에게 아니에요, 그 뼈 쓰는 틀립니다, 이 뼈 써야 맞습니다 라고 말해도 왜 우리나라엔 그게 있죠. 나이 어린 놈이 나이 지긋이 많으신 분 앞에서 뭐라고 말하는데 속 끼어들어서 말하지 못하는 거. 제가 올해가 38인데 그래도 많이 낫더라고요. 예. 그래서 지금 오늘 정확하게 알으시고 모두 다 또 정확한 표현을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장애 유형은 크게 신체적, 정신적 장애로 나눠지고 신체적 장애는 외부 장애, 내부 장애로 나눠지는데요. 저는 인공호흡기를 뽑았어요. 처음에 여기 보면은 보이나요? 흉터. 예, 여기 흉터가 인공호흡기 뽑았던 점이에요. 이 인공호흡기를 뽑아서 숨을 쉬다 보니까 깊이 못 쉬어요. 그래서 말하다가 또 숨이 모자라서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라고 말하면 안녕, 반갑습니다 이래야 돼요. 그래, 집에서 우연히 하모니카 굴러다니길래
불었습니다. 불러서 뭐 몇 곡을 하다 보니까 노린 건 아닌데 호흡량이 되게 늘어나더라고요. 하모니카 나와서 좀 불러볼게요. 박수 좀 주세요. 자, 시간이 좀 많이 나와서 시간이 예상보다 빨리 지나가가지고 설명을 좀 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걸 알아야 돼요. 이거 제일 기본적인 차별을 보여줄게요. 제가 길을 나왔어요. 택시에 오길래 택시를 딱 잡았습니다. 타려고 오니까 택시 운전해서 딱 보니까 창현이야. 휠체어도 태워줘야 될 것 같고 귀찮은 게 많을 것 같아. 그래서 따라보세요. 정당한 이유 없이 태우기 싫다 그러고 가버려요. 이러면은 차별에 해당합니다. 이게 가장 기본적인 예인데 이런 게 있어요. 취업에서 서류면 심사를 먼저 보잖아요. 근데 서류 심사를 딱 보다 보니까 청각장애인이 있어. 얘를 떨어뜨려야 될 것 같아. 그래서 회사에서 내세운 방법은 토익 시험자들을 추가로 요구를 합니다. 토익이 왜 청각장애인에게 불리할까요? 토익 칠 때 듣기 문제 안 치나요? 청각장애인이 듣기 문제 칠 수 없죠? 그래서 이런 일이 있는데 좀 이게 밖에 나오게 되면은 이게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거 간단한 예고요. 21년도가 22년도에 진주교대에서 학생 한 명을 성적을 조작해서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성적을 조작해서 입학을 안 시킨 적이 있어요. 이때 전자는 아세요? 전국장애인 차별 철폐연대 여기서 시위를 벌여가지고 많은 점을 좀 있습니다. 자, 그리고 TV에 보면은 요즘 TV를 보면 바보 연기를 거의 안 합니다. 왜 안 하는 것 같아요? 왜 안 할까요? 이 바보 연기를 하면은 모르는 사람은 웃어요. 근데 내 친구, 내 가족, 내 친척 이러면은 바보 연기가 발달장애인 분들 비하가 되거든요. 그런 사람들 그렇기 때문에 웃을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말해드릴 수 있는 게 언론이나 뭐 광고 매체, 미디어 이런 곳에 장애인 비하하는 영상물을 올릴 수 없게 되어 있어요. 이게 장애인 차별금지법에 해당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요즘 긍정적인 게 많아요. 미디어에 보면 끝났지만 아실지 모르겠네.
이사하면서 우용우 알아요? 어. 이사하면서 우용우. 네. 예, 그런 드라마도 나오는 것 같고, 그리고 사랑한다 말해줘라는 드라마래요. 얼마 전에 끝난 것 같은데 정우성이 나오는데 여자들은 정우성 하면 봐야 되는 거 아닌가? 예, 이사하면서 우용우랑 사랑한다 말해줘라는 드라마에서 잔폐증을 다루고 언어 장애를 다루는 거는 그만큼 이제 장애인들에 대해서 관심이 좀 생겼다. 이런 거를 말해주는 것 같아요. 자, 제도를 간단하게 배워야 돼요. 제가 이거 하라고 여기 왔거든요. 장애인이 있는데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있어. 너 어떤 사람을 고용할래? 이래 물으면은 저는 장애인을 안 고르고 비장애인 고를 거예요. 왜 비장애인 골라요? 장애인도 골라야 되지 않나요? 라고 할 건데 비장애인 장애 딱 사람을 봤을 때 장애인 고를래요? 비장애인 고를래요? 말해봐요. 비장애인 고를래요? 비장애인 고를래요? 비장애인 골라요. 그래서 장애인도 좀 고용되어야 된다고 강제조항을 만들려고 하니까 장애인 고용 의무제라는 제도가 나왔습니다. 자, 이 제도는 장애인들 어느 정도 규모가 되는 사업자나 정부 지자체기관에서 전체 근로자의 몇 %는 장애인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고용해야 되냐면은 정부 지자체는 3.6%, 50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는 3.1%를 고용해야 됩니다. 자, 근데요, 아까 수치대로 고용을 해야 된다 했잖아요. 근데 그 고용을 못하면 부담금이라 해서 무는 벌금이 있거든요. 그것들을 모아서 이렇게 장애인 의무 고용 장애인 고용 장려금이라 해가지고 정부 지자기관이 3.6%의 장애인을 고용했는데 그 이상을 고용하면은 그 이상 된 장애인들의 경증, 중증, 여성, 남성에 따라서 35, 50, 70, 90만 원의 돈을 줍니다. 자, 그리고 장애인을 고용을 하려면은 맨 처음에 화장실부터 만들어야 되잖아요. 가서는 일을 봐야 되니까 화장실부터 만들어야 되고 각종 부대 시설도 만들어야 될 것 같고 장애인이 들어온다니까 그 장애인 맞춰가지고 보조학교도 들어야 될 것 같고 장애 특성상 출퇴근용 승합차를 구입을 해야 돼요. 자, 이것들이 다 한국장애인 고용공단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시면은 장애인을 고용했을 때 얻을 수 있는 이득이 잘 나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부터 제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처음에 뭘 할지 몰랐어요. 장애인이 돼가지고 할 수 있는 일이 뭐인지 몰랐거든요. 뭐 찾아봐도 장애인 일자리를 찾아봐도 양서울이 돼야 되는데 안 돼요. 두발도 안 돼요. 그래가지고 되게 많이 혼란스럽게 지냈어요. 그러니까 20살에 장애를 가져가지고 25살까지 운동을 하다가 보낸 것 같아요. 근데 26살쯤부터 활동 지원 서비스라는 걸 알게 됩니다. 이 활동 지원 서비스라는 건 동사무소에 신청을 하면은 그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사람이 파견되어 나와요. 그래가지고 그 파견되어 나오신 분은 저의 장애 정도를 파악하고 바우처 시간이라는 걸 줍니다. 이 바우처 시간을 활동 지원 서비스 기관에 연결하게 되면은 그 활동 지원 서비스 기관에서는 활동 지원사분을 파견되어 오세요. 근데요, 이때 파견되어 오신 활동 지원사분이 저분이 아닌데
저분이 아닌데 되게 좋았어요. 처음엔 되게 좋았던 이유가 먹을 거를 엄청 사주시는 거예요. 제가 그 병원에 있을 때 좀 뭐 좀 먹어볼까 싶으면은 엄마가 살찐다고 다 뺏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에도 뭐 좀 먹었다 싶으면 옆에서 입을 쩍 벌릴 정도로 벌릴 정도로 화장을 먹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활동지원사분이 좋았던 것 같아요. 활동지원사분이 하고 좀 친해진다 싶으니까 이 활동지원사분이 본색을 전해 주시더라고요. 저에게 대학 한번 가보자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저는 못 갈 것 같았어요. 솔직히 이 상태로 대학을 어떻게 갑니까? 그 캠퍼스는 어떻게 돌아다닐 것이며 제 이름도 글씨를 못 쓰거든요. 근데 그 수업을 갖고 필기를 어떻게 할 거고 수능을 쳐야 대학을 갔잖아요. 예, 그래서 이 활동지원사분이 하신 말씀이 내가 널 보내는 대학교는 사이버대학교다. 거기는 요점 정리가 다 되어 나오니까 프린트하면 되고 그리고 대학은 네가 장애인이니까 장애인 특별전형으로 가면 된다 라고 하시더라고요. 꽤 많이 받았어요. 이 반정관 선택을 받아서 제가 대학을 갔는데 되게 많이 받았습니다. 대학으로 처음에 해준 말이 밤새도록 과제를 하는 거예요. 한번 얘기해 볼까 합니다. 근데 그 과제물이 이때까지 배운 내용을 토대로 20문제를 만들어 봐라 라는 거였는데 이게 어려울 것 같아요? 어려울 것 같아요? 말해봐요. 어려울 것 같아요? 예. 20문제 만드는 거 어려워요. 어려워요. 제가 이거 숙제를 할 때 저녁 6시 먹고 과제를 시작해서 다음날 저녁 6시에 끝이 나지는 않았습니다. 몸이 좀 안 좋아서 내려왔는데 그때 제가 장애가 되게 심했어요. 일에 치는 게 제일 많은 거예요. 한 문제 만드는데 30-40분은 좋게 걸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새벽 돼가지고 나니까 제가 꼬박꼬박 조는 거예요. 지울 좀 억지로 만든 거 날릴까 싶어가지고 저장해놓고 내려왔는데 몸이 온도 떨리는 거야. 몸이 떨리는 거야. 그래가지고 큰일 났다 싶어가지고 그 당시가 부모님이 집을 비우셨어요. 그래가지고 활동지원사분과 같이 생활하기로 했는데 오늘 과제하는데 밤을 새야 될 것 같다 하고 활동지원사분께 댁에 가서 주무시라고 말씀했습니다. 근데 몸이 안 좋으니까 불러야죠. 아침 일찍 불러가지고 안정을 찾고 그렇게 저녁에 과제를 끝냈는데 영어 교수님 과제가 생각나는 게 문제들을 지정해주고 풀어서 찍어서 올리래요. 근데 제가 글씨를 못 쓴다 하니까 의심을 하더라고. 이때까지 어떻게 공부를 했는가. 하여튼간에 그렇게 해가지고 올렸는데 올린 게 답지를 다 뺏겼다면서 점수를 줄 수 없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 이후에 똑같은 교수님으로 영어 동화를 만들어 오라고 하더라고요. 동화를 만들어서 발표하는 걸 찍어 올려라. 만드는 건 어렵지 않았어요. 만드는 건 어렵지 않았고 엄마가 찍어주고 내가 발표하는 걸 엄마가 찍어주면 되니까 그래 만들어서 올려니까 잘 못할 줄 알았대요. 어떻게 할까 고민을 많이 했대요. 장애가 어떤지를 모르니까. 그래가지고 학점은 그럭저럭 받게 되었습니다.
자, 제가 강사가 어떻게 되는가 거기에 대해서 좀 얘기해 드릴게요. 제가 원래 말이 이렇게 이게 많이 교정을 한 건데 원래 이렇게 말하세요. 안녕하세요 말하면 왜 TV에 보면 잘라면 안 되는데 TV에 보면은 안녕하세요를 해야 되나? 이랬단 말이에요. 제가 말을 잘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언어 치료를 받으면서 좀 기본적인 걸 많이 익히고 나름대로 연습을 하는데 이 언어 치료하는 게 책을 손내서 읽으면은 이게 발음이 되게 좋아요. 발음 연습하는데. 근데 제가 눈이 그게 아니에요. 눈이 보시면 제 눈 보세요. 좌우 대칭이 틀리죠. 좌우 대칭이 틀리죠. 이거 수술해가지고 그나마 꽂힌 거예요. 그래 눈이 안 돼가지고 책을 못 봐요. 그래서 나름대로 방법을 세운 게 왜 하루 종일 뉴스는 찾았죠. YTN 연합뉴스 이런데 그게 들어가지고 오면은 해당 기사로 큼지막한 글씨가 나옵니다. 이거를 읽어야 돼요. 계속 읽고 하다 보니까 발음이 그나마 좀 좋아진 것 같아요. 자, 제가 어떻게 강사가 됐냐면은 원래 제가 하고 있던 국제관에서 하고 있던 게 자조모임 활동이라는 거였어요. 이 자조모임 활동을 하다가 선생님이 한번 교체되신 적이 있습니다. 교체되신 선생님은 너 장애인식 계산 해보지 않겠냐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다가 어쩌다가 하게 됐어요. 제가 하고 있었는데 어디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무것도 본 것도 들은 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되게 사고를 많이 쳤던 것 같아요. 사고를 되게 많이 친 것 같은데 처음에 해보라 해주신 선생님은 끝까지 하라고 해보라고 비밀어 주시더라고요. 그러다가 이 선생님이 복제관을 그만두세요. 복제관은 복제관을 그만두시게 돼요. 그때부터 저한테 강의 요청은 한 번도 안 들어왔습니다. 얼마나 못했으면 강의를 그 사람들이 같이 해보자 얘기를 안 했는지 알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생각을 좀 달리 했어요. 언젠간 기회가 올 거라고 생각하고 잡히지도 않는 강의안을 만들고 혼자 연습하고 하다가 기회가 왔어요.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홈페이지에 직전의 장애인식 개선 강사를 양성한다는 소식을 듣게 돼요. 그래가지고 지원자라고 보니까 지원자가 다 쳤더라고요. 안 되겠다. 내년에 뭐 지원해서 학교 가자. 뭐 이렇게 해가지고 넘겼어요. 한 달 좀 안 됐는데 그 혜택면으로 뭐 혜택 받을 게 없나 찾아보다가 추가 모집을 발견하게 되고 추가 모집에 신청을 하고 그리고 제가 가지고 있는 걸 좀 내놓으라고 하더라고요. 그 당시 제가 가지고 있던 게 뇌병변 1급장애인 그 강의를 수강해서는 수료증 그리고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 대학교 4년제 졸업증 이걸 다 안 냈더니 운 좋게 교육자로 선생님이 된 거예요. 근데 그게 끝이 아니더라고요. 집에 와서 엄마한테 엄마 나 교육자 선생님이 됐어. 이제 올라가야 되니까 차 좀 구해줘. 그러니까 제가 신체적 장애도 있는데 정신적 장애도 좀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 걸 저한테 얘기해요. 네가 그 장애 가지고 어떻게 공부한다는 거냐? 머리도 안 좋고 몸도 안 좋잖아. 못하니까 가지마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가야 된다고 하니까 야 갈 거면 네 혼자 알아서 가 이러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연락처를 띠비다가 오늘 차를 타고 온 형 전화번호를 형이랑 연락이 닿았어요. 그 사정을 말했죠. 나 이 교육자로 그 수강을 받으러 가야 되는데 차량이 없다. 그러니까 이러는 거예요. 그래? 그러면은 국장님하고 얘기해보고 오케이 사인 나온 데 가자. 오케이 사인이 나와서 일단 가긴 갔는데 저는 올라갈 때 이런 생각을 했어요. 나 정도 사면은 열심히 사는 장인 아닌가? 나 같은 장인이 과연 며칠까? 있어봐야 몇 되겠어? 딱 올라가니까 신세계더라고요. 이때까지 나는 귀찮고 뭐 이래가지고 안 했는데 기본적으로 일을 복지 계열의 일을 다 해주는 분들이었고 기억에 남는 게 충남대 학생을 만난 게 기억이 남아요. 그 학생 같은 경우 외소증이거든요. 외소증이 뭔지 아시죠? 저 자신감 있는 거. 예? 자신감 있는 거. 이 신체가 어린 신체가 적은 체구에서 살지 않는 것이 외소증인데 보이는 장이잖아요. 예. 보이는 장인데 살아오면서 그 보이는 장애 때문에 시련이 엄청 많았을 거라 생각이 돼요. 그렇지 않아요? 네. 그래가지고 마인드가 굉장히 밝더라고요. 되게 도움을 많이 되게 많이 배울 게 많은 친구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자, 시험은 1차, 2차가 두 번의 기회가 있는데 1차에서 떨어져요. 1차에서 떨어지고 2차에는 반드시 붙어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먼저 복지관에 먼저 올라가셔서 합의하신 쌤이 있어요. 있어가지고 한참 얘기를 하다가 이거면은 될 것 같다라고 해가지고 준비를 했는데 그만으로 안 될 것 같아요. 제가 언어 장애가 지금보다 되게 심했거든요. 그래서 언어 선생님께 여러 가지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저도 노력 안 하면 안 되는데 시험이 신청하면 뭘 해라고 나오는데 저는 뭐 할지 다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시험을 한번 쳐봤으니까 그래가지고 한 3개월간 10분 동안 강의하는 거 그거만 붙들고 계속 연습을 했습니다. 어느 정도 연습했냐면은 목을 너무 많이 써가지고 목에서 피가 나오더라고요. 그렇게 해가지고 강사가 됐는데요. 저는 이왕 강사를 따면서 가장 감사해야 될 분이 있어요. 아까 말했는데 너 장애 때문에 못할 것 같으니까 가지 마 라고 하셨던 저희 엄마. 그런 말을 들어서 억지로라도 합격한 것 같고, 그리고 부모님의 그늘 밖이잖아요. 부모님이 지원 안 해주고 그늘 밖에서 했다는 거에 대해서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것 같아서 감사드린다 말씀드리고 있네요. 자, 제가요 이거 한번 물어볼게요. 내가 이 얘기겠다. 저희 부모님은 이거 장애 초기 때 얘기인데 저희 부모님이 너는 장애를 가졌지만 비장애인들처럼 옷을 입어라 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반바지를 입었는데 어머니가 나가시고 급한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언제 오실지 모르는데 반바지를 입었어. 근데 손이 정확히 되지 않아 가지고 반바지를 풀을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써야 돼요?
그럼 다른 방법 없어요. 다 써야 돼요. 다 써야 돼요. 예. 아, 있잖아요. 바지가 제가 그때 생각한 게 바지를 보니까 실로 해가지고 단추가 있더라고요. 그 단추를 뜯으면은 바지를 벗을 수 있다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있는 이거 당기니까 바지가 찢어지더라고요. 이게 여기는 단추는 더 멀쩡하고 바지가 다 찢어지더라고요. 에라 모르겠다 이래가지고 막 찢어가지고 밖에다 왔습니다. 근데요 여기서 할 말이 싼다 했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싸면은 어떻게 있어야 돼요? 전체로 쭉쭉 젖은 채로 엄마가 언제 올지 모르는데 계속 기다려야 되잖아요. 이러실 거예요? 내가 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돼도 상황이 좀 안 좋다 생각되면 어떻게든 간에 벗어나야죠. 상황을. 반바지를 입어가지고 싸요. 만약에 여러분들은 다 쓴다 했으니까 싸가지고 축축한 채로 그냥 있을 거예요. 축축한 채로 그냥 있을 거예요. 저는요 말하고 싶은 게 만약에 내가 뭐 이런 문제가 있어가지고 이 문제 때문에 아무것도 못한다고 생각하지 말고 한번 좀 부딪혀봤으면 좋겠어요. 내가 이거를 좀 못하더라도 이걸 어떻게든 해야지 다음 단계로 넘어간다면 도전을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냥 가만히 있지 말고 가만히 있으면서 기다리지 말고 좀 도전해가지고 깨트려 버렸으면 좋겠어요. 앞에 있는 거를. 자, 여기는 제가 살아보지 못해서 모르는데 왜 유모차를 밀 뻔한 사람은 없죠? 밀 사람. 예. 유모차 밀었던 사람 있어요? 없다. 아이, 그러면 안 되는데. 휠체어를 타면요. 휠체어를 타면 앞바퀴가 작아요. 그래서 도로를 올라가고 그리고 인도로 올라가면은 그 부분에 탁탁 걸리는 거 있죠. 예. 예. 그런 게 서울 서울 큰 병원 근처에 가면은 그런 거 하나도 없어요. 도로를 지나다가 인도로 올라가는데 거기 인도 올라간다고 걸리는 거 하나도 없어요. 이거는 뭐가 잘못됐냐면은 처음에 시공할 때 좀 신경 써서 만들어놨으면은 그럴 일 전혀 없다는 거죠. 자, 그리고 이게 제가 그리 시험도 본 건데 1년 반 조금 했어요. 근데 오래 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문제 안 쓰고 했잖아요. 글씨를 1년 반 돼요. 이래 보고 글씨를 써야 되는데 일을 하니까 나중에 몽티스가 걸릴 것 같더라고요. 그래 오래 하지 못했는데 제가 오른손잡이거든요. 오른손은 이래요. 근데 왼손으로 글씨를 쓰려 하니까 연습을 해야 되겠더라고.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제가 안동이랑 후보에서 상을 받았거든요. 수기를 써가지고. 근데 이때 상 받을 때 생각이 이거예요. 이때 받았던 상은 컴퓨터로 쳐가지고 글을 컴퓨터로 쳐가지고 보낸 거고, 상 받으면서 생각이 나도 글씨 써가지고 뭐 하나 만들어가지고 내면은 괜찮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 생각에 글씨 연습을 좀 했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좀 오래된 건데 상반 시상식 장면이 있어요. 그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장애인을 보시는 한국같이 경찰 상대를 거부하게 당장을 신고합니다. 2016년 5월 4일 경찰도 지체장의 경찰 협회장 동영식 그리고 축하드립니다. 이게 상을 받은 시인데 이 시가 어느 정도 기간 동안 내서 나온 것 같아요. 이틀. 이틀 또 아무거나 찍어봐요. 3달. 3달 또 1년. 1년? 이거요 5분도 안 돼가지고 거예요. 5분도 안 돼가지고 생각하고 쓰고 하고 뭐 이런 다 합쳐서 5분도 안 돼가 쓴 거예요. 저도 이게 됐다 그래가지고 되게 놀랐어요. 원래 내보자고 했던 쌤이 난 네가 내는데 의의를 가지려고 했는데 될 줄은 몰랐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걸 보면은 잠깐 뭐 한번 해보고 싶지 않아요? 뭐 이거 말고라도 다른 거 한번 도전했다가 우연치 않게 상 받을 수 있을지 모르잖아요. 자, 이 시를 저거 읽어보실 분? 제가 읽겠습니다. 잠깐 나오세요. 주고 싶은 사람한테 다 주세요. 예? 주고 싶은 사람한테 다 주세요. 다 거예요. 진짜요? 예. 감사합니다. 읽어주세요. 제가 읽겠습니다. 예. 제목 분자로서 지은이 신준석 사람이란 것이 분자의 덕을 지향한다 한들 그 속에는 소인이 있으니 분자대로 행이라도 그 길 속에 골목길은 존재한다. 내가 분자라 하여 다툼의 상대를 이해한다 하지만 아마 손익의 계산부터 한다. 분자의 길이란 어렵고 어려운 길이다. 정말. 감사합니다. 박수. 잘 썼다고 올라가지고 잘 썼다고 골라가지고 보여드렸는데 어제 보니까 너무 못했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글을 써가지고 왜 안 되냐? 어떻게 하세요? 이거 마우스 어디가? 마우스 밑에 떨어진다. 그 다음 거. 예, 제가요 페이스북 운영을 하는데, 제가 페이스북으로 운영을 하는데, 들어오시면 좀 남는 게 있을 거예요. 신준섭이라 검색을 해가지고 들어오면 될 건데요. 메일은 아닌 것 같아요. 메일 이런 글도 적으니까 메일은 아닌 것 같은데 생각해볼 글도 가끔은 올리는 것 같아요. 실제 들어오시는 분들이 많다고 믿고는 있습니다. 예. 한번 들어와 주세요. 예. 네, 감사합니다.
장애인들이 차량을 어떻게 타는지 한번 보도록 하죠. 예. 마지막으로 이거 하나만 한번 더 할게요. 자, 여기 보이는 손가락이 몇 개인가요? 다른 얘기. 다른 의견. 세 개요? 예. 저는요, 손가락의 개수를 몰랐지, 펴져 있는 손가락의 개수를 묻지는 않았어요. 장애인을 본다면, 딱 보고, 장애인이네? 이러면은, 세 개의 손가락 보듯이, 장애인이구나, 이런 거 보면서 끝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접혀 있는 나머지 두 개의 손가락을 본다면, 그래도 좀 장애인들이 다르게 보이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저희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할 거고, 질문사항 있으십니까?